나머지 정리 한번 봅시다. 너네가 이제 이쯤 되면 나머지 정리는 좀 가볍게 증명하고 쓸 수 있어야 돼. 나머지 정리 증명은 굉장히 쉬운데 일단 우리가 다항식을 나눗셈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직접 나누는 종류로는 이제 직접 나눗셈, 뭐 조리대법, 그리고 긴 나눗셈이 있죠. 긴 나눗셈. 근데 긴 나눗셈이라고 했던 건 사실 뭐냐면 나눗셈 정리가 있었어요. 나눗셈 정리. 교과서 표현으로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요거 있죠. A는 B 플러스 R. 이게 이제 항등식이 된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규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제 B로 나눠서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누는 이 B의 차수가 있으면 R의 차수랑 비교를 했을 때 나머지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A의 차수를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B의 차수에서 Q의 차수를 더하는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죠. 이제 뭐 예를 들어 3차랑 2차를 곱하면 5차식이 된다 이런 뜻이죠. 차수는 곱하면 더해지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 정리는 요 1번 때문에 되는 거였었죠. 자, 이런 상황이죠.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다항식 fx가 있는데 요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은 요게 성립한다. r은 f 알파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fx를 실제로 x-알파로 나눴어. 그럼 생각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자, 요걸로 나눴어. 그럼 이제 우리가 요 긴 나눗셈으로 식을 써줘야지. 뭐가 나와야 돼 일단? 몫이 나와야 되죠? qx. 나머지는 rx라고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rx라고 써? 안 써? 아이씨 정신 차려. 자, 우리가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의 차수는 1차보다 낮아야 되죠. 그러면 x랑 상관없는 이 상수가 되잖아. 그래서 rx가 아니라 그냥 r이라고만 써도 되는 거지. 그럼 이제 r이라고 썼으니까 그리고 얘가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항등식에서 원하는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r을 찾아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개수 비교를 할 수는 없죠. 아는 게 없기도 하고. 근데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요 앞부분 싹 날아가기 때문에 r은 f 알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실 증명 끝이죠. 증명은 한 줄입니다. 우리가 1차로 나눴을 때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이때 항등식이니까 x는 알파를 대입을 해주면 f의 알파를 대입한 값이 r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증명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x 빼기 알파가 아니라 다른 거로 나누기도 하죠. 어떤 거로 나누기도 하냐면은 ax 더하기 b로 나누기도 합니다. 얘도 어쨌든 1차식이니까 이때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ax 더하기 b로 나누게 되면 그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r은 f-a분의 b가 되는 거죠. 결국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해주는 게 이제 나머지 정리입니다. 근데 지우개를 안 가져가네. 자, 그러면 인수정리는 뭐니?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특별한 케이스죠. 내가 뭔가를 대입을 했는데 그 값이 0이 됐다면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머지 정리를 똑똑하게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나머지 정리인데 이게 사실 필요충분이라고 하죠. 양쪽 방향으로 성립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다항식에다가 예를 들어 F3을 했는데 2가 나왔다면 우리가 이거 3 대입해서 2가 나왔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항식을 x 빼기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내가 예를 들어 5를 대입을
했는데 0이 나왔다는 뜻은 x 빼기 5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다. x 빼기 5로 나눠 떨어진다. x 빼기 5를 인수로 갖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수를 찾는 공식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인수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 특별한 케이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대입을 해서 0이 되는 상황, 그거를 이용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프린터를 챙겨서 앉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리뷰였고요. 키에서는 여기를 먼저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저번에 항등식 했을 때 봤었던 T1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수치 대입의 상황에서 x마 알파, ax 더하기 b 이런 게 보였을 때, 뭐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런 게 보였을 때 어떤 걸 대입할 수 있냐? a를 대입할 수 있고 ax 더하기 b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런 상황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k를, 이런 상황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ki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게 나머지 정리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T2 여기가 이제 진짜 나머지 정리 내용인데, 우리가 요거 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이런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나머지 정리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또 챌린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이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시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식들을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는 사실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 뭐 하면 돼? x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다 끝이죠. 그래서 fx면 f알파가 되고 ax 더하기 b 곱하기 fx면 여기다 그냥 알파 넣어서 a 알파, 여기 이제 알파가 이렇게 대입된 거죠. a 알파 더하기 b 곱하기 f 알파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도 알파 넣으면 알파 제곱 f 알파, f 알파 더하기 g 알파 이런 식으로 그냥 알파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뭐 f x 더하기 5를 x-2로 나눠라. 그럼 x에 2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f2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얘는 x에다 2를 넣어서 f7 이런 식으로 바꿔서 봐라 이 얘기죠.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자체는 이제 요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관련된 유형들을 먼저 좀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요게 네, 여기부터 얘기해 봅시다. 뭐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죠. 문제들. 자, 여기 이제 21번 유형 6번 나머지 유형 인정리. 일단은 여기 있는 요 다항식을 x-1과 x 플러스로 나눠서 나머지를 각각 R1R2라고 했을 때 R1 곱하기 R2의 값이 마삼이다 라고 되어 있대요. 일단은 x-1을 대입을 하게, 그러니까 x-1로 나누게 돼서 나눈 나머지를 R1이라고 하면, 자, 요거를 할 때는 항등식 굳이 세울 필요 없는 거지. 그냥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에다가 4 더하니까 얼마야? 3이죠. 3에다가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R2는 뭐냐면은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이거 암산이 안 될 것 같아요. 마삼, 필사, 마일이니까 플러스 a. 그러면은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이제 곱해서 마삼이다. 그러면은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곱한 게 마삼이다. 이 식을 딱 세워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제곱 얘랑 3a 플러스 a 4a 마삼은 마삼 지워지고 나면은 마이너스 a로 묶었을 때 a 빼기 4는 0 해서 a가 0 또는 4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4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나머지 정리 잘 써주시면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뭐 23번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23번에서도 일단은 다항식 px를 x-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고 요거를 x-2로, 그러면 이제 요거 첫 번째 식, 이 첫
번째 줄을 식으로 바꿔보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 긴 문장을 1을 넣었으니까 P1은 몇이다? 10이다. 요거 10 쓰여야겠고 두 번째로 여기 요것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제 2를 대입하면은 P2가 아니라 4 빼기 A가 P3이 되는 거죠. P3이 34다. 요렇게 이거 두 개를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P1이 뭐냐면 PX가 이렇게 있으니까 1 더하기 A 플러스 B가 10이구나. 요식 하나 나오는 거고 P3는 이제 지금은 이제 PX가 정확하게 이거니까 우리 여기다가 2를 대입했지만 여기다가 2를 대입했지만 PX란 다항식에다가 3을 넣어야 되는 게 맞겠죠? 여기다가는 그럼 9 더하기 3A 더하기 B 이렇게 식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사실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x에다가 2를 대입한 건데 2를 대입한 결과 3이 됐지만 이거를 그냥 근데 이게 다 암산으로 하려고 하는 애 있어. 암산으로. 그러다가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 그냥 요거 정확하게 쓰세요. P3가 나온 이유는 여기다 2를 넣어서. 근데 그게 34인 이유는 이제 요거까지 이제 식으로 바꾼 거고. 그리고 요거를 보고 다시 내가 다항식에는 3을 넣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냥 암산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또 요거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고 두 개 빼게 되면은 24. 요거 밑에 거를 위에 거로 뺄게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거로 뺄게요. 그러면 24가 되고 8이 되고 2a가 되니까 2a는 16, a가 8이 먼저 나오고요. 그럼 요만큼이 9가 되니까 b도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 b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a, b를 찾는 게 답이 아니고 답은 마이너스 p1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일단 p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 계산하면은 1 빼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1이면 2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항식을 다룰 때도 이 단원이 항등식이야. 우리가 중학교 계산은 그냥 뭐 시키면은 여기다 숫자 찍 써놓고 찍 써놓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지금도 그렇게 풀이 습관이 있는 친구들 많은데 고등부터는 식을 항상 항등식으로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계산으로 써나가는 습관을 지금부터 쌓는 게 좋습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풀이를 쓰기 위해서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유 넘어갈게요. 나머지 정리 합답하면 몇 문제 없으니까 그냥 작성해보시고. 자,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나머지 정리 2차식으로 나누기. 자, 이거 29번 한번 각자 풀어보세요. 우리 살짝 돌릴 것 같은데 29번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각자 맞출게요. 내가 밑에 여백을 되게 많이 만들어놨지? 어려운 문제 줍니다. 저 이거 여기 있었어요. 답 아직도 안 나왔어? 뭐야? 방금 뭐 풀었어 못 풀었어? 응? 못 풀었어요. 아직도 못 풀었어? x-1 나오나요? 다 나왔어요? 기회는 그렇게 많이 썼어요. 어? 한번 풀었구나 다시. 검토. 너도 왜 안 풀었어? X-1
직선으로 했어? 그거 아 길기. 아니 기억이 말고 그걸 읽어가지고 뒤에 뭐 더하면은 아 오케이. 자 요거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볼 건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위에 있는 지금 네 줄이죠. 네 줄인데 이 네 줄짜리 문장을 단결한 식으로 먼저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 번식 여기부터 여기까지 식 뭐야? 물어. P X는 아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을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또 두 번째 거 P2는 1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답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요거잖아. 자 우리가 지금 요 흰색으로 쓴 여기 조건 부분은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눗셈 항등식이 아니라 그냥 나머지 정리로 그냥 툭툭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식부터는 우리가 2차로 나누고 2차로 나눈 건 나머지 정리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항등식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항등식을 세우라는 게 p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qx에 내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지. 근데 그 1차 이하라고 해서 얘를 ax 플러스 b 또는 상수 이렇게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ax 플러스 b라고 써도 a가 0이면 상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1차 이하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생긴 건 너무너무 2차 같지만 a가 0이면 2차가 아닌 거잖아. 그치?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2차 이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씩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쓰면서도 너네가 아 이렇게 써도 되는 이유를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게 지금 항등식인 상황에서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요게 위에 조건이 없더라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볼 만한 상황이고 또 x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위에 조건이 굳이 없더라도 2를 대입해볼 만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나머지 정리 문제들은 주어진 요 나누는 식들을 다시 곱해서 걔네들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우리가 요거를 이제 잘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 기본적인 소비 방향은 이거죠. 아 얘가 항등식이니까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우변은 싹 없어져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온다. 요게 있고요. 두 번째 x에다가 2를 다시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p2가 1이기 때문에 1은 여기 싹 없어지고 2a 플러스 b가 나온다.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연립을 할 건데 요 식에서 위에 줄 또 빼주면은 3은 3a 이렇게 나오면서 a가 1인 게 먼저 나오고요. a는 1. a가 1이면 여기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2 되겠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게 답이었으니까 답은 x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거를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한세가 벌써 복수를 잘해놨네. 자, 뭐냐면 너네 이런 문제도 있어. 지금은 여기선 이렇게 했지만 x 뭐 이렇게 보자. x 더하기 1에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2이고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16이라고 해봅시다. 16일 때 그럼 이제 이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요거는 그냥 문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네가 이제 나머지 정리 익숙해지면은 요거는 생략하고 어차피 우리 식에서 바로 읽어낼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결론만 가지고 이제 아 그럼 내가 p 마일과 p2가 필요하네? 여기서 그걸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로 나누라는 문제가 나오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아 그러면 결국에 뭐 px나 fx 그 다항식이 있으면 걔를 얘로 나눴을 때 어떤 목과 어떤 나머지가 있을 건데 이 나머지는 3차로 나눴으니까 2차 이하가 나겠죠?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요거를 a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로 쓰면 됐었다라는 걸 언제 한 번씩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원리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일단 이렇게 썼었다고 치면은 여기서 a 값만 구해주면 끝나는 상황인데 내가 얘 대신에 얘라고 써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 항등식에서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과 2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f-1은 여기서 계산이 되죠.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했는데 여기 어쨌든 계산이 똑같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나오고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이제 f2가 요 뜻이 요게 f2라는 뜻이잖아요. f2가 16이니까 이 상태에서 x에 2를 넣어보면 요 항등식에다 2를 대입하는 거야. 항상 대입은 양변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x에다 2를 넣게 되면은 얘는 f2가 되면서 16이 되고 우변은 싹 0이 되고 4a, b, c 대신에 여기다 넣으면 9a 더하기 7인가요? 7 되는 거죠. 9a 더하기 7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성립하려면 a 값이 1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 1 넣게 되면 너는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인데 거기 3x 더했으니까 5x 2 더했으니까 3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치? 요런 계산을 우리가 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요게 왜 되냐? 요 식이 왜 되는지 요거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5a 플러스 7이 저 a 8이구나. 2를 대입하는 거니까 계산이 됐어. 9a 더하기 8이 맞고요. 그러면 a가 잘못 나와. 이거 17로 바꿔야겠다. 그러면 a 값이 1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요렇게 쓰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였는데 요거의 원리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키에 잠깐 담겨 있어서 키 부분을 한번 다시 읽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 키 4번으로 보시는 게 자, 우리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때 1차식으로 난 나머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나눗셈 항등식 긴 나눗셈을 이걸 굳이 식을 세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뭐 f가 얼마는 뭐 r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고 2차식일 때는 ax 플러스 b 3차식일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건데 기사가 하나 더 키 5. 자, 여기 이제 보면은 2식 이상의 곱으로만 나머지를 구하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나온 나머지를 구해보자. 이런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원래 x가 알파로 나온 나머지가 뭐냐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해봅시다. x-1로 나온 나머지가 예를 들어 3이고 x-2로 나온 나머지가 7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우리 x-1 곱하기 x-2로 나온 나머지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원래는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죠. ax 플러스 b라고 썼다면 우리가 이제 항등식 이렇게 써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fx는 요 곱하기 qx 더하기 ax 플러스 b인데 요 두 조건에 의하면 f1이 뭐가 돼? f1 3인데 그게 a 플러스 b가 되고 2 대입하면 f2는 7인데 그거 이제 2a 플러스 b가 된다 요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연립을 해서 a는 4 나오고 b는 마이너스 1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라는 건데 자 이거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 대입을 있잖아 f에다 하거든. 3이 나오죠. 근데 나머지에 너도 3이 나와야 돼. 왜 그래? 앞에 x-1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 식에서 f1도 3이라면 나머지 1로도 3이 나와야 돼. 그럼 너네가 여기 서 있는 요 ax 플러스 b라는 요 식은 1을 대입했을 때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오는 1차식이어야 돼. 이거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3이 되는 식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혹은 2를 넣었을 때 7이 나와야 돼. F2도 7이지만 요 옆에 x-이기 때문에 나머지 2를 넣어도 7이 나오는 거지. 그럼 우리가 ax 풀b라고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고, 두 번째 방법 요렇게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고, 세 번째 방법 2를 대입했을 때 몇이 나오도록? 7이 나오도록 요렇게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야. 그쵸?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순수하게 무슨 관점으로 본 거냐면 대입의 관점에서 본 거지. 대입의 관점에서 본 건데, 근데 너네가 요거를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처음부터 fx를 요 마지막으로 썼다고 쳐. x 마일 곱하기 x 마이 qx 더하기 요렇게 썼다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문제의 조건이 이거였잖아요. x-2로 나온 나머지가 7이다. 내가 식을 이렇게 썼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fx를 x-로 나누라고 했을 때 얘만 fx가 아니야. 얘도 fx지. 왜냐면 이거 지금 항등식이잖아. 얘도 fx거든. 요 우변을 x-로 나누고, 그러면 여기 나눠 떨어지지. 여기는 여기까지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가 7이 되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요 식, 요 나누는 식에다가 a를 곱하고 그 뒤에 7을 붙여서 나머지를 쓴, 이렇게 쓴 식을 보면은 요 식은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다라는 이 문제 조건을 아예 녹여서 쓴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방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F1이 혹은 나머지에 1 넣었을 때 3이 나오도록 이 식을 세팅을 한 거잖아요. 문제 조건을 아예 녹여가지고. 근데 요렇게 쓴 거를 대입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진짜 나누는, 그 직접 나누는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 요렇게 쓴 식의 장점은 뭐냐면 x-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라는 거를 시간에 녹여놓은 거야. 이렇게 보자면. 근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었던 그 2차로 나누는 상황 볼게요. x-1로 나눈 나머지가 내가 17이라고 18이라고 쓰고,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2라고 대충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x 빼기 1이구나. 하여튼 뭐 대충 이렇게 썼었는데, 이때 아까 내가 어떻게 쓰자고 했냐면은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쓰자고 했잖아. 여기다가 a를 붙이고 거기 뒤에 나머지를 더해서 이렇게 쓰자고 했잖아. 이렇게. 요 식의 의미를 대입의 관점 말고 이 직접 나누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fx는 x 더하기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qx 더하기 a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라고 썼을 때, 야 fx는 얘만 fx가 아니고 이 전체도 fx잖아, 그렇지? 근데 이 fx를 내가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져, 그렇지? 여기까지 나눠 떨어져. 그럼 뭐가 남아? 1이 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쓴 식이 여러 가지 요거까지 도달하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요렇게 쓰면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거 3x 플러스 1이라는 걸 그냥 시간에 녹여놓은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식을 앞으로 채택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방법을 너네가 예전에 처음에 공수원을 배웠다고 하면 언제만 썼냐면 지금처럼 여기서 왜 우리가 이런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냐면 대입해서 풀 수가 없죠. 나머지를 원래는 3차로 나눴으니까 ax제곱 bx 플러스라고 쓰잖아. 미지수가 3개 있으면 대입할 수 있는 게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거든, 원래 연립해서 풀려면. 근데 요렇게 돼 있으면 2 대입하고 마이너스 1 한 번 대입하고 마이너스 1 중분이 한 번 더 대입하면은 결국은 2번밖에 대입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이거를 이 상황에서만 쓰지 말고 언제나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것도 봐봐. 결국은 이거거든. 내가 이 두 개로 곱한 나머지를 찾는 상황이면 두 개가 차수가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가 차수가 높다면 이 높은 차수의 식에다가 높은 차수, 고차식에다가 a를 붙이고 그 뒤에 그 고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를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너네가 쉽다고 생각했던 요거, 항상 대입으로 풀었던 요것도 똑같이 생각해봐.
지금 얘랑 얘로 곱해서 나누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얘랑 얘 중에 자 누가 더 고사식이야 라고 하면 사실 차수가 똑같아. 너네가 하고 싶은 거 기준을 얘로 해도 되고 얘로 해도 돼. 그럼 만약에 요거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얘를 그냥 상대적인 고사식이라고 합시다. 1차 1차 차수 같지만 여기다가 뭘 붙이고 A 붙이고 그 뒤에다가 그거의 나머지를 더한다. 요거도 마찬가지야. 요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여기다가 A 붙이고 거기에 요거로 나온 나머지 7을 붙인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두 개로 곱한 나머지에서 둘 중 한 조건을 시간에 녹여줄 수 있다는 거죠. 차수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기는 어떤 거로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근데 이것처럼 1차, 2차인 상황은 이런 식으로 또 차수를 올려줄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은 차수 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수 올림. 내가 1차랑 2차를 곱해서 3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거나 혹은 1차랑 3차를 곱해서 4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거나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2차랑 2차를 곱해서 4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거나 이 상황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항상 동일해요. 근데 이거를 너네가 그냥 아 이거 어차피 쉽지 연립방정식 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부터 요게 습관화가 됐으면 좋겠어. 얘는 특수한 문제니까 얘 푸는 방법 따로 있고 요거 푸는 방법 따로 있어가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어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런 얘기 좀 해봅시다. 뭐냐면 다시 fx를 x 마일로 나눈 나머지가 2고요. x 마 2로 나눈 나머지가 5고요. x 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다. 자 이러면은 이제 불안불안한 거야 벌써. 5시키겠어 그냥. x 마일, x 마이, x 마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나머지 뭐라고 쓸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게 실제로 fx는 가끔 이렇게 쓰는 애들이거든. 안 돼요. 못 써야 돼요 여기다가. 뭐 꼭 붙여줘야 돼. 단서는. 알겠지? 이렇게 쓴 다음에 1 대입했을 때 2 나오고 2 넣었을 때 5 나오고 3 넣었을 때 10 나오도록 그리고 A, B, C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죠. 자 그러면 대충 한번 쓱쓱 써봅시다. A 풀 B 풀 C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고 2면 4A 2B 더하기 C가 5 나와야 되고 그리고 9A 3B 더하기 C가 10이 나와야 돼요. 요거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죠. 그치? 근데 3원 연립, 그러니까 문자 3개 연립을 하는 거는 사실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상수 C가 무조건 고정이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에서 빼줍니다. 빼주면 3A 더하기 B는 3 하나 나오고 요렇게 두 개 계산을 해주면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은 5A 더하기 B는 5 나오고 그럼 요거 다시 또 빼주면 어떻게 돼? 2A는 2 나와서 A가 먼저 1이 나오면 A가 1 나왔고 그러면은 B가 0이에요. 그럼 이제 1, 0, C는 1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찾는 거죠. 뭐 이쁘게 나오게 이제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상당한 노가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연립하기가 좀 귀찮은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우리 차수 올림을 하면 돼요. 자 일단 굳이 한 번에 3차까지 갈 필요 없어. 요거 먼저 할게요. 요거 얘 곱하기 얘로 나온 나머지를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 마일 곱하기 x 마이로 나눈 나머지는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식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차수 올림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다 a 붙이고 그 뒤에 2 더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렇고 나머지를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는 요거 곱하기 목 더하기 얘기 때문에 이번에 2를 넣었을 때 5도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a 플러스 2가 5가 되려면 a가 몇이야?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수 있겠죠? 가능? 네. 그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이거를 다시 정리해 줍시다. 그거는 3x 빼기 3 플러스 2니까 빼기 3 플러스 2만 빼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봐봐.
내가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인데 이번엔 뭐냐면 걔 곱하기 얘로 나눈 나머지야.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써도 되지만 뭐라고 써도 되냐면 A x 마이 x 마이 상대적인 부차식 거기에 그거로 나눈 나머지 붙여줘도 되는 거죠. 그럼 미지수가 몇 개야? 하나지. 연립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확장이 가능한 거야. 너네가 이거는 무조건 대입해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문제도 사실은 대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연립을 안 하고 한 번에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요 A를 마저 계산을 하라고 하면은 요 식에서 요건 이미 녹아 있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1 넣었을 때 여기 날라가고 A 부분 날라가고 2 넣었을 때도 A 부분 날라가니까 1과 2가 아니니까 3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3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3을 넣게 되면은 2, 1이니까 2A 더하기 9 빼기 8 해가지고 10이니까 A는 1 해서 여기 1 넣고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뭐 개념원리든 뭐 RPM이든 쌤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3차로 나온 나머지 하면 무조건 한 번은 나오는 건데 이게 요런 상황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차수 올림의 상황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차수 올림 중에서도 얘는 조금 더 특별해. 여기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2차로 나오는 거, 요거 1차 곱하기 1차로 나오는 거.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3이 나왔는데요. 요 3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1 넣어서 2가 나오고 2 넣어서 5가 나온 거잖아. 이거를 그냥 방식이 아니라 함수 관점으로 봅시다. 1,2를 지나고 2,5를 지난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요렇게 세팅할 때는 1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식, 2 넣었을 때 5가 나오는 식, 그걸 생각하면서 쓰는 건데 1,2, 2,5를 지나는 식인데 그 식이 몇 차식이어야 되냐면 2차로 나왔으니까 몇 차식이어야 돼? 1차식이어야지. 1차식인데 요 두 점을 지나면 그 직선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뭐 구할 수 있냐면 기울기 계산할 수 있잖아. 그죠? 기울기 계산할 수 있지. 기울기 계산은 얼마야? 1 커지고 3 커졌으니까 기울기 몇이야? 3이지. 그러니까 얘가 3인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1차 곱하기 1차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산이 가능해. 내가 1 넣어서 2가 나와야 되고 2 넣어서 5가 나와야 되는 1차식을 세운다고 생각해봐. 그럼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건데 1,2랑 2,5를 지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뭘 찾아? 기울기 한 점 찾는 거 아니야? 공수 2에서 하는 게 이거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는 3인데 1,2를 지나니까 x 마일 플러스 2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맞죠? 혹은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기울기 3인데 2,5를 지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혹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기울기 3인데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거를 어디서도 해봐. 여기서도 해보자. 밑에 두 개.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떤 건지 어떻게 생각해? 2,5랑 3,10 지나는 거지. 그치?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지. 그러면 2,5, 3,10이면 좀 헷갈리네. 1 커지고 5 커졌죠. 기울기 몇이에요? 기울기 5에 2 넣었을 때 5 나오는 식, 혹은 기울기 5에 3 넣었을 때 10 나오는 식, 혹은 기울기 5인데 2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 지금 2이면 10 나오니까 5 나오려면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이것까지 장착한 상태로 이 문제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개로, 요 지금 밑에 걸 했으니까 이 두 개로 곱한 나머지 x 마이 곱하기 x 마삼으로 나눈 나머지가 5x 마이너스 5라는 걸 아는 거고 거기에 얘까지 곱하는 거죠. x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이 됐냐면 2차 곱하기 1차로 나눈 나머지가 된 거다. 그치? 그러면 내가 x 마일 곱하기 x 마이 곱하기 x 마삼으로 나눈 그 나머지를 a 곱하기 x 마이 x 마삼 더하기 5x 마이너스 5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a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2나 3을 넣으면 요 뒤에 다 날라가잖아. 요거를 넣어야 되죠. 1을 넣어야 되죠.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도록 하는 A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A가 나오게 하려면 지금 1이면 마일 마이니까 2A 더하기 10인데 얘가 몇이요? 1을 넣었을 때 2. 잠깐만. 무슨 계산이 틀렸나? 아니지. 2A 여기 2A죠. 그래서 A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A가 1이니까 요게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있잖아. 얘들아. 너네 그 여기가 학교가 다 R 여기 두다. 고운 네. 저기 더워. 시원했어. 자, 고운은 요번에 시험 범위 2차 함수 들어가요, 그죠? 맞죠? 네. 2차 함수 19하기 하지 않는 너네? 2차 함수에 19하기 이게 좀 봅시다. 아, 이거를 R은 때도 하고 싶었는데 R은 내신 때도. 자, 봐봐. 근데 2차 함수 fx인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요거를 19할 때 제일 좋은 상황은 이거죠. 꼭지점 플러스 한 점. 요거는 다 알잖아. 머릿속에 다 그려지죠. 또 x절편 두 개 나왔을 때 물론 식이 하나 더 필요하긴 추가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x절편 나오면 인수분해 형태를 써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아니면 뭐 y절편이 나왔어. 그리고 두 점이 나왔어. 뭐 이런 경우도 어쨌든 y절편 c를 넣고 이제 두 점 가지고 연립하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x절편이 나오면 x마 알파, x마 베타의 요 a 값을 찾는 문제로 갈 거고 꼭지점 한 점 주어지면은 뭐 x마 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쓴 다음에 요 한 점을 가지고 a 값을 찾는 이런 식으로 갈 거고 y절편이 나오면은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c가 먼저 결정이 되고 요거 두 개로 연립을 하는 상황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뭐 축이 주어졌을 때 뭐 방법들이 다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짜증나는 그냥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경우 예를 들면 1,2, 2,3, 3,6 이런 식으로 그냥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요거는 원래 다 노가다를 해야 된다고. 물론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사실 나머지 정리 방금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x마 1로 나온 나머지가 2고 x마 2로 나온 나머지가 3이고 x마 3으로 나온 나머지가 6이다.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너네가 이 식을 원래는 ax제곱 bx 플러스라고 놓고 연립할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두 개로 일단 뭘 하나 만들자. 1 넣어서 2 나오고 2 넣어서 3 나와야 되거든. 일단 기울기 몇이야 여기서 1 커지고 1 커지고 기울기 1에다가 1 넣어서 2 넣어야 되니까 x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 연립해야 되잖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맞죠? 이렇게 하면 이 식에 1,2랑 2,3은 뭐가 있잖아. 너네 뭐만 찾으면 돼? 3,6이 되도록 A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3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되는데 3을 넣으면 2, 1이니까 2A 더하기 4가 6이니까 A가 얼마야?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식 찾은 거야. 여기 1이니까 요게 우리가 찾는 2차 함수인 거지. 그치? 물론 전개는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연립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활용도가 되게 높은 식이어서 차수 올림의 상황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유형으로 좀 돌아가서 자, 29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봤을 때 마일
마이 지나고 2,1 지나니까 3 커지고 3 커졌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할 때 기울기는 1이고 2 넣었을 때 1 나오도록 그냥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요렇게 근데 좌표로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나머지 점이니까 좌표로 쓰기보다는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다 정도를 일단은 풀이 과정으로 하나를 써주시고 요거를 보고 3 커지고 3 커졌으니까 x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엄청 많죠? x인데 근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1인데 2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아니면 기울기 1이니까 x인데 2 넣었을 때 1이 나오도록 요 세 가지 중에 너무 편한 방식으로 쓰라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30번 해봐 30번 요 세 가지 중에 아무 방법으로는 좀 풀어보세요 30번 왜 명상하고 있어? 왜 명상하고 있어? 30번 하고 저희 출판하세요. 네? 출판하세요. 한번 찍어봐. 이거 볼래? 어떻게 해? 특별 출연? 너 했어? 네? 뭐 했어? 아 몰라요. 계속 고민. 뭘 봤어? 저걸 본다 모르는 거. 어? 30번 이건 29번 풀이고 혹시 나오는 거? 또 나오냐고? 어떻게 하냐고 X말 어떻게 나오냐고 장착됐어? 그냥 제가 손들을 그래 너 하던 대로 해봐 그냥 2에 1 그걸 이렇게 이공말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에? 아 아니지 풀풀 바꾼다 아니 그 기억이 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그냥 하지 않았어 그렇지 뭐 무슨 소리야 지금 정신 안 차릴 거야 해봐 너 빼고 지금 다 하고 있어 2 넣었을 때 1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A를 찾아도 되고 마산 넣었을 때 마산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어? 근데 여기서 이 A라는 게 결국 뭐가 된다고? 기울기가 되잖아 지금 5 커지고 5 커졌지 그럼 기울기 몇이야? 1이지 그치? 그럼 거꾸로 기울기 1인 걸 먼저 이용하면 X라고 일단 세팅한 다음에 2 넣었을 때 1이 나오도록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요것 중에 하나를 해보란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너네가 2차, 1차 이거 하기 전에 1차, 1차를 먼저 확실하게 마스터를 한 상태에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때 완전 제곱이랑 1차식 이렇게 줘가지고 이거 곱한 거로 나눈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뭐 요런 상황에서는 또 못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게 완전 제곱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으로 나머지를 쓰는 모든 방법이 다 동일하다는 거지. 그치? 식 안에다가 조건을 녹이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도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식을 세울 필요 없어. 그냥 나머지 정리하면 띡 하면 끝이야. 2차부터는 우리가 항등식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이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하나가 있죠. 여기서 1번으로는 굳이 항등식을 세울 필요는 없는 거지. 그냥 나머지 정리 F1은 3만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원래는 요거로 나온 나머지가 EX 플러스 하다를 여기다 이제 QX를 할애해가지고 보통 식을 쓰는데 그것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제는. 왜? 우리가 그 식에 녹이는 걸 배웠어.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답이 요거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된 나머지 요거로 식을 쓰기 시작할 거야. 어떻게? fx를 자 여기 인수분해하면 x 마일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지금쯤 되면 이 식은 당연히 너네 곱한 거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요거잖아. 요거로 나누는 게 요거잖아. 그리고 qx 쓰고 원래 여기다가 ax제곱 bx 풀씨라고 썼는데 얘가 1차, 2차 상대적인 고차식 여기에다가 뭘 붙여라? a를 붙이고 그 뒤에다가 그 a 그거로 나는 나머지를 붙이라는 거예요. a, b, c 하지 말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답을 가지고 쓴 요 공식 안에 2번 조건이 녹아 있어 이 안에 이미. 왜? 얘가 fx지만 우변도 fx라고. 근데 우변을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고 2x 플러스 4가 남잖아. 2번의 조건이 시간에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이 1차, 2차만 되는 게 아니고 1차, 1차도 되고 1차, 3차도 되고 2차, 2차도 되고 다 된다고. 언제나 다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상태에서 얘가 지금 항등식인데 x만 1이라는 1차 인수가 있으니까 1을 대입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 1을 대입한 상황에서 우리가 조건 1을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x에 1을 딱 대입을 해주게 되면 f1은 3이고 싹 지워지고 3a 되고 플러스 6 되고 그럼 3a 플러스 6이 3이니까 3a는 마산 a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넣어주면 마x제곱 마x 플러스 2x 플러스 3 이게 나머지다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두세 줄 안에 끝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너네가 나머지를 처음 배웠을 때 당연히 이거 어려운 문제고 개념원리 기준 발전 유형에 들어가 있고 셀이나 이런 유형소에서도 어쨌든 조금 어려운 유형으로 다루는데 이건 기본기예요. 이거는 무조건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간결하게 푸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2번 이렇게 해봤고 자 30 잠깐만 선우 여기도 없어? 여기도 프린트 없어? 거의 어쨌든 33번 일단 풀어봤어. 너 아까 나한테 프린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 있었는데 여기 이러거든. 올라와봐. 개인과의 어떻게 해야 돼? 방금 선생님 얘기한 거 얘기했어? 네. 그래서 일단 여기 해석을 요거 1번 요거 2번 그리고 요거잖아. 맞아요. 무슨 써야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지. 그쵸? 이거 아닌가?
x 마일 제곱 x 마이 곱하기 qx 그냥 바로 요 마지막 줄을 쓰면 돼요. 그리고 요 나머지를 작성을 할 때 2차로 나온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 쓸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요거를 쓸 줄 아는 거. 그러면 이 항등식에서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행동은 a 찾기죠. 그럼 a 찾으려면 성우야 여기서 뭐 대입할 거야? x가 왜 2를 대입해?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인 거야. 그치? 2를 넣어야만 a가 살아남으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f가 안 나왔으면 다른 조건에서 f를 찾으려고 해야 되겠죠. 이 한 줄 쓰는 게 중요해요. 사용이 좀 늦었던데. 요 한 줄, 요 한 줄. 그러면 35번에 이 한 줄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 35번. 35번 여기 3차고 세제곱이거든. 세제곱이어도 상관 하나도 없어. 어떻게 쓰면 되겠어? px는 x 마일 세제곱 x 마일. 문제를 좀 읽어보면 알겠네.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얘네. 고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 딱 끊겼고 x 마이로 나눈 나머지가 5단데 그래서 지금 두 개로 곱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로 나눴을 때 일단 뭐부터 나오겠어요? 곱했으니까 몫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 나머지는 4차로 나왔으니까 ax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 나와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냥 뭐라고 쓰자는 거야? a x 마일의 세제곱 그리고 저 3차로 나온 나머지 써주면 자 이게 왜 성립하냐면 자 지금 얘 px잖아. 얘 안에 1번 조건이 뭐가 있다고 그거를 읽어보라고. 여기 1번 조건이 뭐가 있는 걸 읽어보라고. 어떻게 하면 돼? x 마일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묶이죠. 떨어지죠. 그리고 얘가 나머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조건이 뭐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 n차 곱하기 1차로 나온 나머지 상황 나오면은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왜? 근데 이게 그냥 외워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만 상황이 납득이 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주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a 찾기는 몇 대입해야 되겠어? 2 대입해야 되겠지. 그치? 여기서 1 대입하듯이. 그거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일단 요번에 설명한 방식은 조금 일반적인 설명 방법이랑 다르게 너네가 처음 아마 배웠을 때 개념 이해한 거랑 좀 다르게 설명을 한 거거든. 자 그래서 요거 원래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그것도 잠깐 한번 얘기해 봅시다. 33번을 예시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원래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봐봐. fx를 요거 이제 1번 조건 쓰고 그 다음에 2번 조건 이용을 해서 요 세 번째 식을 세울 건데 원래는 3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2차 이하기 때문에 요렇게 써야 합니다. 인데 요거를 내가 1번 조건을 이용해서 fx를 x마이너스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렬을 하는 거야. 어떻게? x 마이너스 제곱으로 나눠보면 여기 안에 x 마이너스 2 곱하기 qx가 일단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도 2차로 나눌 수 있지. 얘를 2차로 나누는 목과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가지고 항등식을 완성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생각해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 마일의 제곱으로 나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선생님이 나눗셈 정리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나눗셈을 다항식을 했을 때 항등이 생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어.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너네가 f를 g로 나눠서 몫이 q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차수의 합이 f의 차수랑 같아야 되는 거지.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근데 생각해봐. 너네가 그럼 2차를 2차로 나눴어. 그럼 몫은 몇 차여야 되냐면 상수여야지. 상수여야지. 상수여야 되니까 QX 대신에 Q라고 써도 되는데 근데 여기 X제곱 계수가 A잖아. 그치? 그러니까 몫은 뭐라고 쓰면 돼? A라고 쓰면 되는 거야. 몫이 A인 거야. 그래서 그치?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몇 차? 1차 이하겠죠. 그럼 그걸 뭐 px 플러스 q가 되는 건데 그 나머지가 뭔지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3x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다 3x 마이너스 1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얘기 때문에 얘를 x마이의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에 a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밖에 3x 마이너스 1로 써진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걸 다시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식이 a 곱하기 x 마일의 제곱 더하기 3x 마일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요 식. 그래서 결론 언제나 뭐 얘가 약간 공식처럼 여기다 a 붙이고 여기다 a 붙이고 그 뒤에 나머지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어쨌든 원리는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지금 차수를 한 칸, 딱 한 차수 올린 상황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다 답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똑같이 하면 돼. 지금 이제 요 35번이 3차 곱하기 1차가 나와서 4차로 나눈 건데 그 상황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의 원리가 원래는 이제 여기서 온 건데 그러니까 요 관점, 그러니까 관점이 엄청 많은 거야. 특히 약간 1차로 나오는 관점이 그 뭐 열린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것처럼 차수올림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한 가지 문제에 여러 가지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만약에 x 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5야. 그랬을 때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봅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랑 요거 볼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요거랑 x 더하기를 제곱해서 그냥 하나만 가져왔어. 그치? 요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왔으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니라 지금 요 식에 얘가 어쨌든 상대적인 고차식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A를 찾기 위해서 대입해야 될 거는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요 식을 보는 거야. X 더하기 1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뭐 나오는지 알아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fx는 요 곱하기 또 다른 뭐 더하기 얘잖아. 그럼 f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넣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 4인 거 이용하면 요걸 이용하면 a를 찾아줄 수도 있겠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끝까지 안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너네도 궁금할 거 아니야. x 더하기 1의 제곱 x 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어떻게 나머지를 작성을 해야 될까?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도 어떤 몫이 있고요. 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얘랑 얘로 나눴으면 4차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 몇 차야 돼? 3차가 돼야 돼. 너네가 이걸 공식을 너무 기계적으로 쓰면 여기서도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치? 이게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4차로 나눈 나머지가 2차 이하라는 보장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2차 이하라는 보장이 없잖아. 여기는 몇 차 이하 식이 돼야 되면 3차 이하의 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 ax 풀b를 붙이면 되지 않을까? 자 요거 한번 이해해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먼저는 요 조건이 녹아있다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봐. 얘도 fx거든? 근데 fx를 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의 조건이 여기 안에 녹아있나요? 녹아져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눠 떨어지잖아. 그리고 뭐가 나와? 3x 플러스 1 나누지. 그러면 조건이 뭐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A랑 B를 찾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이 조건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치? 그래서 요렇게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인 거야.
아니지? 무슨 못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상황을 예측을 해서 마이너스 아니 이거 너무 어려워. 어쨌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도 있을까? 요거로 나온 나머지가 x 플러스 5인 걸 이용해서 x 더하기 1의 제곱 x 플러스 5 써주고 여기에다가 cx 플러스 d를 붙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전개한 거랑 이거 전개한 거의 개수 비교를 해야 돼요. 개수 비교를 해서 찾는 거. 이게 시스템에 한 문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거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 재밌니? 아이고 길게도 있고. 자 그래서 어쨌든 차수 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었고요. 우리 오늘 잠깐 쉬는 시간 했다가 3분 20분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해봅시다.